그 앞부분에 좀 잘렸죠? 네. 이게 지금 실제 강의 녹화 화면으로 전하게 되지 못한 점은 좀 미리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제가 별도 영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윈32 API 스타일의 예제를 만들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코드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API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윈32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뭐 윈32 프로젝트 1이라고 기본 이름이 잡혔는데 뭐 기본 이름을 잠깐 써서 뭐 아니면 뭐 그냥 헬로 API 정도 뭐 이렇게 써주셔도 뭐 괜찮겠네요. 자,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 코드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이렇게 만들어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그 SDL 기본 요 검사를 한다고 보안 관련된 거죠. 네, 요건 그냥 뭐 넘어가고요. 예, 아주 구형 버전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 자, 일단은 예제가 코드가 제너레이트 됐는데 거두절미하고 일단 F7키를 눌러서 빌드를 한 후, 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컨트롤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 보시는 것 같은 이건 이제 지금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보는 화면인데, 네, 윈도우라고 부를 만한 내용만 들어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화면이죠. 일단 닫고요. 근데 이 작은 코드지만 작은 화면이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자, 이제 코드를 좀 열어보니까 참 멘붕이죠. 네, 아마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자료형 때문에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자, 자료형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료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이 자료형이라는 게 이게 이제 형 같은 거를 형 재선언을 할 수 있죠. 이 방법이 이게 이게 타입 def 문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1번 아니면은 이제 define 요 전처리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형을 재선언을 해요. 근데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진짜 아닌 말로 멘붕인 게 이 보시다시피 뭐 H 어떻고 뭐 일단 뭐 못 보던 형식들로 아주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처음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하게 되죠. 이게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그 그러니까 윈 32에서 선언되는 그 대부분의 형들이 사실은 그 재선언된 것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형식에서 그러니까 기본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이렇게 재선언해 가지고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써요. 새 형식으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H 인스턴스가 뭐지 궁금하시면 그걸 선택하고 F12키 눌러보면 그 선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쭉쭉쭉쭉 가보면은 이게 뭔지 나오겠죠. 여기 뭐 모듈이란 말도 결국 같은 말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쫓아가 보니까 뭐는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자, winnt.h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형제선언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당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름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얘는 unsigned int로 보이기도 하고 뭐 W 파라미니, L 파라미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얘네들은 메시지 파라미터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이 사실은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르겠으면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 대보시든지 아니면 선택하고 F12개 눌러서 가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꼭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메인 함수, 기존의 메인이 아니라 이제 윈메인이죠. 윈메인인데 이 윈메인이라고 언더바 t는 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윈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이제 그 함수는 그 C나 C 같은 데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함수 이름이 그냥 메인이었죠. 그래서 윈도우로 넘어가면 메인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이걸 윈메인이라고 바꿔서 엔트리 포인트 함수가 이제 바뀌죠. 근데 이 윈메인이라는 함수는 잘 뜯어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소위 초기화 부분이고요. 이 뒤로 가면 이제 해제 부분에 해당돼요. 해제, 뭔가를 이제 해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이제 정리 코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메인이라는 말을 항상 붙이는데, 메인 이벤트 혹은 메시지 루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 또 좀 생각해 보면, 하나 둘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작업은 등록하고 생성일 겁니다. 무엇을 등록하고 생성하냐면 바로 윈도우를 등록하고 생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윈도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생긴 외형은 네모죠. 근데 이 모든 윈도우는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좌상단에 어떤 좌표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여기 이제 폭과 높이, 뭐 그걸로 이제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나타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윈도우들은 다 급이 있어요. 뭐 무슨 급 할 때 급. 근데 이걸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윈도우에 대한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서 이 윈도우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용어를 정리하고 가자. 이 클래스가 이제 주의사항. 그 C++의 클래스하고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주의사항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건, 윈도우 클래스의 클래스는 말 그대로 딱 급이에요. 급. 이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고 코드를 좀 가서 보니까, 이 메인 함수 안쪽에 들어갔더니, 코드가 메인 함수 안쪽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처음에 하는 게 이제 my register class라는 함수가 들어가죠. 이 my register class라는 함수를 좀 가서 열어보면, 가서 열어보니까 이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런 코드가 들어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윈도우 클래스 창이란 말을 또 번역을 해서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윈 클래스 ex라는 구조체 멤버를 뭐라고 잘 채워 넣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WND PROC인데, 이 WND PROC는 이 함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함수 이름은요, 명심하셔야 될 게, 함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소라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처럼. 그러니까 이제 함수는 이 주소를 우리가 보통 이제 콜 해가지고 흔히 함수 호출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걸로. 그래서 이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의 주소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이걸 등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그래서 이때 이 그 뭐 my 그 register class라는 API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 내용 다시 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register class ex라는 함수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호출하는 건데, 뭐 여기 보니까 뭐 봐도 대충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윈도우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 뭐 그 메인 아이콘 뭘로 할래? 마우스 포인터 뭘로 할래? 배경색 이미지는 뭘로 할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윈도우 클래스 네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있죠. 그 이 이제 전역 변수 형태로 돼 있는데,
저걸 이제 로딩을 해요. 여기다 대고 그 로드스트리라는 API 함수를 이용해서 로딩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로딩이 되냐면 리소스 뷰에서 스트링 테이블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리소스 뷰 스트링 테이블이요. 여기를 열어보면은, 참고로 그 리소스 뷰가 안 나오시는 분은 보기에 가서 여기서 그 리소스 뷰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가서, 아유 갑자기, 네, 왜 제 눈에, 아 여기 있구나. 네, 이걸 열어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스트링 테이블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IDC hello API죠. 그 hello API라고 지금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걸 여기 로딩 하라는 거겠죠. hello API를. 그러니까 이 지금 생성하는 윈도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윈도우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윈도우다 그러면은 얘는 모두 다 개인적인 각자의 어떤 급을, 혹은 뭐 분류 뭐 그런 상태로 좀,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윈도우마다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새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등록된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새로 정의를 내리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때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init 인스턴스를 불러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하고 있냐, 초기화를 하더라 이거죠. 네, 이거 클래스 뷰를 볼까요? 이걸 초기화를 하더라. 이 init 인스턴스 함수를 열어보니까, 초기화를 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별거 없어요. 윈도우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생성을 할 때 여기 클래스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규칙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 놓고 이 inMain 함수에서 어떤 코드가 수행되냐면 바로 이런 코드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 코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메시지 루프인데, 이 메시지 루프를 보면 이게 참 간단하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여기 내용을 뭐 별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 루프를 돌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메시지 큐라고 하는 게 있죠. 메시지 큐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는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요건 아마 뒷부분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 보통 여러분이 이제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누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면 메시지가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이런 큐 형태의 자료 구조에 여기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while 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while 문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일로 퍼오는데 끄집어 내오는 거죠. 큐에서부터 무엇을? 메시지를. 그 함수 이름이 뭐냐? get message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어떤 구조체인데 그걸 꺼내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뭐 하게 되냐면,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반드시 이 처리를 해주는 어떤 함수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흔히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 그 윈도우 생성 당시에 등록했던 이 함수의 주소를 등록을 한 후에 이 루프 안에서 콜백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콜백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렇게 콜백이 일어납니다. 네, 콜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스패치 메시지 함수라는 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꺼내와서 얘를 부르죠. 그럼 그때 뭐가 불린다? 바로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가 불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이까지만 아시면 이제 나머지 설명 이어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핸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요거는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언급하는 것에서 그 핸들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핸들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얘 성격을 가서 뜯어보면 얘는 뭐냐면은 거의 둘 중 하나예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떤 값이든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포인터예요. 포인터든지 거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핸들 중에 뭐가 있냐면 HWND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핸들 중에 하나인데 윈도우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긴 모습은 네모이고요. 좌상단의 좌표, 그 다음에 뭐 폭과 높이로 얘의 위치와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좌표 두 개 갖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 행정체계에서. 그래서 이걸 식별할 때 그때 뭘로 하냐? 윈도우 핸들로 해요. 근데 얘가 따지고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값이에요, 값.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면 H 인스탄스 같은 요런 핸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가보면 이제 포인터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다? 어떤 식별자예요, 식별자. 그러니까 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 식별자인가 보다 그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뜯어보면은 별거 아니다. 값이든지 포인터다. 예, 요건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설명이 좀 누락됐는데요. 나머지는 뒷부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사족을 달자면 그 메시지 드라이븐이라는 표현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결국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키가 눌리든 어쨌든 되면은 여기에 결국은 이 윈도우하고 여기하고 연결된 무엇이 있냐? 메시지 큐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큐가 그럼 여기에서 이 이벤트에 따른 메시지가 어펜드 되고 이걸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반영하면 돼요. 근데 이 반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자체 지금 여기 그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스위치 케이스의 등장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 WM 뭐라고 돼 있는 것들이 다 윈도우 메시지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같이 넘어오는 두 가지의 값이 있는데 이 두 가지 W 파람, L 파람을 뭐라고 하냐? 윈도우 메시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뒤는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런 건 언제 오는지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부족한 부분 앞에서 좀 그 강의가 녹화가 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이건 별도로 따로 제공했다는 점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